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저희 직독잡설이 쉬는 동안 많이 심심하셨죠? 저희는 재중전을 마치고 코너 개편과 함께 약속드린 대로 2월 안에 돌아왔습니다. 시즌 1을 끝내면서 정말 아쉬웠는데 인사드리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일단 제 옆에는 이제 시즌 1에서도 함께한 남궁민 기자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자꾸 소개를 하기 전에 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방송 감각이 없어? 아니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뭐가 급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를 몇 개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속을 지켰고 2월 내에도 보통 근데 저희 형수님이 저희 애청자신데 아 진짜? 네, 이제 이게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는데 형수님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시즌 끝나면 돌아온다더니 안 돌아오더라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팟빵 이렇게 보니까 몇 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채널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달 만에 2월 내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의리를 지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종방할 때 구독자랑 지금이 거의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독자 이탈도 없었다. 이게 페북 스타이신 남궁민 기자가 페북으로 홍보를 해준 덕분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약속을 지키는 우리 채널과 의리 있는 구독자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떻게 돌아올까 개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도 뭐 주중에 나가는 콘텐츠를 뭐 저희가 기다려 주시면 주중 콘텐츠도 하나 추가가 되고 또 이 본편 주말에 나가는 본편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게스트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백희원 기자가 빠졌잖아요. JTBC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주 바뀌진 않더라도 좀 뭐 이것저것 다양한 게스트분들, 다양한 매체에 있는 기자분들 모시거나 아니면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교수님들도 괜찮고 뭐 기업인들도 괜찮고 좀 대상을 넓혀서 재밌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책이 아니라도 좀 다양한 주제. 오늘도 우리가 다루는 게 좀 잡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단행본 잡지고. 처음으로 잡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넓히려고 하고 좋은 분을 만약에 모시면 이제 좀 가능한 부탁드려서 2번 나오시면 좋고 3번 나오시고 고정해 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가 주중에 한 개씩 한 주 동안 나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0분씩 나갔는데 다시 좀 길게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댓글도 그렇고 메시지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설거지 하시면서 듣거나 러닝 하시면서 듣거나 이러니까 갑자기 맞아요. 물 묻은 손에 이렇게 핸드폰 만지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가는 게 좋은 것 저희 같아요. 기다렸다가 다 듣는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을 기다리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았고 뭐 그래서 좀 그런 의견들을 열심히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피드백 중에서도 저희 소통 수단이 없어가지고 남궁민 기자 제 페북으로 찾아와서 페북에 메시지를 남긴 분이 페북인지 뭐 노션인지 페북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네. 제 개인 홈페이지로 와서 채팅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눈물겨운 거예요. 어떻게 저기 피드백을 남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플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통 수단이 있으면 좋겠어서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인스타에 직독잡설 검색을 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계정도 만들었으니까 저희 팟빵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도 계속 이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시즌 1 에피소드도 다 올라가면 시즌 2도 올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스타는 남궁민 씨가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감각 있게 운영할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아재처럼 운영할 것 같은데? 아니 뭐 감각 있게 해보죠. 뭐 제가 뭐 이번에 인스타 브랜딩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근데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유튜브 그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냥 오디오 콘텐츠 듣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첫 에피소드를 함께할 영광스러운 게스트를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모셔둔 것 같아서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제 옆에는 한겨레의 김민재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금 저기 김민재 기자는 무슨 팀에 계시죠 지금? 저는 한겨레 기후변화팀에서 지금 환경, 기후 이런 거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힙한 주제지 또. 힙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1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 좀 공부하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기자가 사실 제가 예전에 인턴 기자 했을 때
이제 인연이 돼서 초대를 해드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맨날 겐톡 보내가지고 저희 예전에 인턴 했던 그 회사의 소식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하고 막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너무 그 회사 소식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세요. 거의 다니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누가 퇴사했다더라, 누가 어디 일보로 이직했다더라 네. 이런 거 빠삭하게 알고. 염탐을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죠? 아니 소식통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하게 거기에 정감이 가. 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내신 인턴을 한 곳이 거기거든요. 뭔가 저도 언론사 인턴을 해봤지만 첫 직장이 좀 약간 맞아요. 뭔가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연을 이어오다가 또 그래도 환경 쪽에 환경통 우리가 또 환경통이니까 시즌 1을 달군 주제잖아요. 중국, 봤어요. 기후, 뭐 이게 빅테크 이런 게 이제 달군 주제고 그죠. 환경 이슈로는 제가 좀 그때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때 비전문가로서 얘기 잘 하고 얼마나 들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알죠.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다고요? 아 근데 진짜 기후 환경 부가 있어요? 아니 저희 기후변화팀이 한 2020년 8월쯤인가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뭐 산업이나 환경이나 에너지나 겹치는 그쵸, 그쵸. 걸쳐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팀이에요. 네. 되게 시의성 있게 팀을 잘 만든 것 같은 게 그쵸. 그거 만들고 나서 ESG 경영이고 뭐 무슨 기후 변화 이런 게 되게 많이 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앞서가는 직책의 편이었네. 앞으로도 얘기 들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김민재 기자가 들고 온 책을 좀 얘기를 해 볼 텐데 오늘 들고 오신 책이 이름이 인플루언서라는 책인데요. 이게 그 기후 환경 책을 갖고 오면 너무 퇴근하고 일하는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이 그죠, 맞아요. 네, 전혀 관계없는 책을 가져왔는데 그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한 편이라는 제목의 인문 잡지를 내고 있더라고요. 잡지구나.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 편의 두 번째 호인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루언서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기자나 학자나 비평가 뭐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현상을 분석한 그 10편이 실려 있고요. 글이 10편이니까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인플루언서가 뭐고 그리고 이게 영향력이랑 부작용은 뭐고 그리고 저희 이제 기자니까 그렇죠. 인플루언서, 언론 이 세 주제로 한번 쪼개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인플루언서 얘기는 사실 많이 듣긴 했는데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남궁 씨는 저기 인플루언서는 어떤 평소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인플루언서는 좀 신기하게 이걸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존재는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버가 직업란에 과연 그럼 요즘은 유튜버라고 한 게 직업이 됐지만 그래, 요즘 직업이지. 근데 인플루언서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네. 나 직업이 셀럽이야도 이상하잖아. 근데 약간 셀럽이랑은 뭔가 다르면서도 이제 약간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은 뭔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재 기자는요? 저는 약간 그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몇 주씩 저희가 기획 취재하면은 공들여서 어디 막 현장 가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이제 아끼는 마음으로 기사를 냈는데 잘 안 읽히는 네. 경우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쵸. 네, 너무 그 몇백 명밖에 안 보면 가슴 맞아요. 찢어지지. 근데 이게 너무, 그쵸. 공감하는 게 출고할 때 알잖아요. 대충 이 기사 댓글 몇 개짜리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짐작이 와. 와요. 이거 네. 10개 안 되겠는데라는 게 감이 오고. 근데 보통 그런 기사는 또 공들여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오히려 되게 야근 때 급하게 쓴 기사가 맞아요. 반응이 폭발적인 반면에 아니면은 뭐 진짜 공들여서 썼는데 댓글도 막 없고. 예, 예.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출입이 금융이잖아요. 근데 네. 모 은행에 희망퇴직을 받는다. 라는 700자짜리를 술 먹다가 선배가 전화 오셔가지고 야 이거 좀 써야겠는데 그래서 700자짜리를 그냥 뚱딱뚱딱 써가지고 그게 네이버 메인에 걸렸는데 그걸 한 30만 명이 봤나? 그쵸. 30만. 근데 와. 공들여서 취재한 그거는 진짜 거의 10,000명밖에 안 그쵸. 봤을 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뭐 기획기사 5개짜리 쓰는데 막 그러니까. 진짜. 합쳐서 막 100개도 안 달리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유튜버나 이제 셀럽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뭐 틱토커들,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은 사람들은 콘텐츠가 진짜 많으면 수십에서 막 100만 이렇게 그쵸. 보잖아요. 맞아요. 100만 네. 뷰는 그냥 쉽게 넘기더라고요. 그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 보면은 뭐 한 요즘 100만 유튜버가 흔하니까 올려서 몇 분 전으로 뜨는데 보면 조회수 한 30만 가 네. 있고. 이미. 예. 그리고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제가 쓴 기사를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이제 캡처를 맞아. 해놓고 TTS가 그걸 읽어줘. 그러면은 맞아. 뭐 제롬 파월 뭐 패드 의장이 그걸 했다고 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기계가 읽어주는 목소리인데 100만 뷰가 넘어가면 너무 호탕한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 기사 정작 그 기사 본편은 10만 뷰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게 네. 부러움인지 성토인지 모르겠지만 뭐 쏟아지네요. 정치부도 많잖아요. 뭐 단독 기사 엄청 큰 정치부 단독 한데 한 5분 만에 유튜버들이 막 몇십만씩 조회수 가져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저도 기사를 그렇게 직업적으로 읽지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많이 읽지는 않아요. 저도 아침에 이제 타지 보고 할 때는 네. 열심히 읽는데 네. 평소에 이제 퇴근하고 쉴 때는 기사는 궁금한 것만 이제 넘기면서 그쵸. 보고 음. 좋아하는 유튜버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넘기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 전까지 보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다 보잖아요. 네, 다 보죠. 그 사람 거 올라오면 무조건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긴 한다 우리 누구나. 근데 그럼 이 잡지에서 어쨌든 10명의 뭐 기자들, 학자들이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이분들은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신가요? 이게 그 이제 저자들도 저마다 이제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의가 다르긴 한데 그 첫 단락에 그 이유진 한겨레 기자가 이제 정의한 내용이 네. 평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직업 네. 때문에 공감한 건가? 저는 잘 썼다 생각했는데 같은 직업이라 공감한 건지 첫 번째가 모르겠네요. 제일 잘 그럴 썼다고 수 있을 것 생각하는 같아요. 거예요. 저도 첫 번째 챕터가 제일 잘 썼다. 근데 그게 아마 우리의 직업적 관점으로 쓴 거라서 그런 게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시각이 좀 어느 정도 겹쳐 있는 게 네,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팔로워를 다수 보유한 셀러브리티이면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니 딱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평소에 생각하는 인플루언서 갖다 대면 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튜버 쉽게 생각하면 뭐 아니면 네. 틱토커. 틱토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그 유튜버의 상위 개념인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SNS 팔로워가 많은 그 사람이 말하면 팬들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연예인은 아닌 그 사람들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앞서서 얘기를 했었던 뭐 SNS에 올라온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얘기해주는 뭐 셀럽이라던가 그쵸. 그런 거 네. 그런 거겠네요. 아니면 뭐 정치 유튜버들도 사실 요즘 그게 좀 문제라고는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그쵸. 그 정치 성향을 가진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라던가 페북커 같은 사람들이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 게 좀 양극화를 부추긴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쵸. 뭐 아무튼 그게 일반적인 인플루언서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또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또 여기가 약간 그 다른 단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보화 세계의 슈퍼 전파자 이렇게 빗대기도 하는데. 슈퍼 전파자. 네, 이게 그 코로나 확산 초반에 확진자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 얘기 되게 슈퍼 전파자 맞아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 몇 번인지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그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환자가 언급되면서 이 사람이 그쵸. 네. 전국으로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러면서 맞아요. 지금 많은 생각해 보면은 받고. 참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비성적인 거지.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도 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그쵸. 해요. 그때는 뭐 그렇게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부정적으로 와닿듯이 여기서도 좀 그런 측면이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거가 좀 불명확한 되게 자극적인 정보를 되게 매력적으로 아니면 되게 말초적으로 전달을 해서 급속도로 퍼뜨리는 그런 슈퍼전파자와 같은 역할을 인플루언서가 한다. 그래서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해결책 같은 거를 퍼뜨리고 정보 생태계 점령해버린다. 이런 의미로도 그 인플루언서를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팔로워가 많은 뭐 SNS 이용자 이런 게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정보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막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전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뭔가를 정보를 제공했을 때 퍼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플루언스가 영향을 미치다에서 네. 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모호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페북커,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랑 다른 거. 그러니까 공인이라 그랬잖아 원래 우리가. 공인이란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뭐 공인이 말 조심해야지 이런 그 개념에서 그러니까 공인은 좀 퍼블릭한 의미죠. 공공의 의미였는데 인플루언서는 그냥 그 영향력 자체가 있냐 없냐로 나뉘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뭐 동네에서 시끄러운 아저씨를 인플루언서 공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이 센 거지. 근데 인플루언서는 공인은 공공적이진 않으면서 영향은 큰 사람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군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정의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한 거지만 그러면 골드 버튼을 받은 사람은 당연할 거고 어디까지 어느 유튜버까지가 그러면은 인플루언서인가? 실버 버튼은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골드 버튼은 인플루언서가. 골드 정도 돼야. 네. 요즘 왜냐면 실버도 또 꽤 많아서 진짜 많아요. 네, 요즘 실버 버튼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실버 버튼도 그러면 인플루언서인가? 뭐 이런 그 계량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요즘은 커뮤니티가 엄청 활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요즘에 이제 작년에 많이 문제가 돼 연예 스포츠 쪽에 이제 댓글이 없어지니까 다들 커뮤니티 가가지고선 왜 우리 기사 캡처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는 아예 네이버 안 거치고 그냥 자기가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기사만 보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사를 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왜냐면은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랑 관심사가 같고 그럼 관심사가 맞는 그러니까 자체 AI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거기 애들이 가져오는 기사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기사는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되면 요즘 생각하는 게 여론이라는 게 커뮤니티 중심으로 너무 돌아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커뮤니티 그걸 올리는 사람은 인플루언서인가? 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 자체가 되게 거대한 인플루언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그거 하나 올리면 기본 조회수 만으로 시작하거든요. 기본이 진짜. 많이에요? 네, 기본이 많이. 근데 우리 기사 뭐 기본이 많이라고 만은 쉽게 넘지만 10,000원 쉽게 넘지만 그래도 올리는 거 족족 많이 뭐 찍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다 퍼져나가고 캡처된 게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하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게 참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중에 가끔 댓글이나 조회수 되게 높고 아니면은 항의 메일 많이 오는 그런 그쵸. 기사들 여기서 맞아. 많이 공유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 기사를 내보냈는데 뭔가 그 리액션이 크다. 네. 그럼 그 어딘가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거고 제 경험상으로 댓글이 많다고 메일이 오진 않는데 커뮤니티에 돌면 확실히 그 피드백이 확 와요. 좌표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좌표 찍혀가지고. 근데 요즘은 보면 이게 인플루언서가 어디까지가 인플루언서인가 아니면은 정말 옛날 좀 지루한 말로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얘기처럼 그런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근데 뭐 인플루언서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 책이 나올 당시보다 지금 또 인플루언서 개념이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어쨌든 활동 영역도 예전에는 이제 주로 정보 전달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지금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네, 연기. 네,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인플루언서 되게 많이 접하고 둘러싸여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되게 둘러싸여서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뭘까? 연예인이랑은 또 어떻게 다르고 정치인이랑은 또 어떻게 다르고 기자랑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하다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가 직접 캐릭터화를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뭐 돈도 벌고 아니면 사회적 평판도 얻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로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정체불명의 채널들 퀄리티 낮지만 조회수 높은 채널들은 그냥 사람이 안 나타나고 올려서 몇십만을 찍어도 제 생각에 그 채널이 인플루언서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일 뿐이지. 예를 들면은 뭐 역사 컨텐츠 올리는 채널이 예를 들면 많은데 그냥 뻔한 얘기들 그냥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브랜드가 있지는 않거든요. 인플루언서로 보기엔 힘들다. 그냥 거기에 그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그 사람의 브랜드가 확실한. 그러니까 그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구독자들이 알고 있는 정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플루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무 정체성 없는 채널 있잖아요. 그냥 막 유튜브 뉴스 같은 거 막 아카이브식으로 쪄오는 채널들. 네. 그게 인플루언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남궁 기자가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누구예요? 그러면 인플루언서의 개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할수록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애매할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럼 몇백만 틱토커만 인플루언서인가? 근데 제가 생각할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카메라 제가 관심 있어서 카메라 유튜버 중에 한 구독자 2만 정도 되는 분이 있거든요. 2만이요? 네. 2만이면 요즘 엄청 흔한 구독자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한테 막 캐논 이런 데서도 광고가 들어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와.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2만 명 중에 순도가 높다는 거고 뭐 100만 채널이어도 100만 채널 다 들어오겠지만 10만이 아니어도 그 사람 브랜드가 확실하고 충성 구독자가 확실하면은 광고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막 새로 나온 렌즈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막 피드백이 온대요. 오, 회사 진짜.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인플루언서가 꼭 규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브랜드가 있는 채널.
민재 기자는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있어요? 저는 근데 한 2분 정도 떠오르는데 한 분은 아실 텐데 드러나지 않아요. 본인이. 그 하루 한 끼 채널 아세요? 알죠. 아시죠? 알죠. 예. 저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약간 밤에 잠 안 올 때 네. 내일 뭐 해 먹지 이러면서 네, 네. 많이 보잖아요. 요리하는 거. 엄청 쉬운 요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아주 쉬운 요리. 정말 저도 요리를 잘하잖아요. 아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한데 이거 내일 해봐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다른 요리 유튜버들은 보다가 맛있겠는데 집에 재료가 네. 없어서 못 하는데 이거는 모든 어떤 영상을 클릭해도 맞아요. 재료가 다 있어요. 재료가 한 네. 맥스 한 5개 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 예. 막 뭐 파, 마늘, 네. 계란 뭐 이렇게 카레가루 그냥 이거면 돼요. 카레가루. 네. 뭐 영상 한 5분도 안 돼요. 한 3분? 맞아요. 네. 근데 이분도 아마 100만이 넘는 걸로 그냥 넘을걸요? 네, 알고 100만 있고. 왜냐면 외국 팬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뭐 대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만들 수 있거든. 외국인도. 그래서 약간 남이 계란말이 만드는 거를 몇백만 명이 맞아요. 몇백만 넘게 본다고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또 이 사람의 그런 되게 쉬운 게 정체성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뭐 하는 사람일까 계속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그냥 유튜버가 대표적으로 떠올라서 네. 저는 그냥 요즘 잘 보는 그 유튜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승우 아빠 뭐 이런 사람들. 그쵸. 그런 분도 인플루언서 네. 아닌가?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그분이 만약에 어떤 걸 호평을 했다고 했을 때 리액션을 그 여파를 생각하면 인플루언서가 확실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슈카 월드하는 슈카 맞아요. 딱 전형 그 슈카 월드 모르시는구나. 모르세요? 네. 이래서 인플루언서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슈카월드가 팔로워가 200만 명이거든요. 200이요? 네, 그리고 그분이 방송 출연도 워낙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타겟팅은 그분 뭐 피셜로 자기 구독자 90% 이상이 남성이고 딱 보이네요 여기서. 네, 30대 이상의 남성, 30대 50대 정도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연예인은 아닌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모두가 알진 않아요. 대중적이지 또 않아요. 근데 글을 보는 사람들에겐 영향력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딱 연예인이 아닌 점인 것 같고 그러면서 거의 연예인에 준하는 활동을 하시죠. 침착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만화가 이말년이면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제 생각에는 이말년이면 연예인에 좀 더 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아시잖아요. 알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인플루언서라기보다 연예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면은 방송을 타면 전 국민이 어지간하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예인은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근데 책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그 인플루언서들이 인플루언서인 상태로 TV에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인플루언서가 TV에 나가면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연예인인가? 공인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애매한 영역이 어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각자 마음속에 듣는 분들도 아마 인플루언서는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인플루언서 하면은 뭐 결국 이래야 된다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공감대는 있을 테니까. 그렇죠. 좀 더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책에서 보면은 여러 조건이 제시가 되는데 진정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뭔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월간 이스라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같아요. 월간 이스라 다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책을 읽어봤으니까 알 텐데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월간 이스라라는 게 이제 이슬아가 작가시죠. 여성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이제 대학생일 때 그 학자금 마련하려고 자기가 매일 주 5회 매일 내 이야기를 발송을 할 테니까 월 구독료 10,000원을 내는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일간 매일 주는 매일 내는. 와. 그랬는데 근데 진짜 우리도 글을 써보지만 매일 제 얘기를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하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진짜 대단하고 엄청 성실하고 엄청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을 제대로 써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건데 그거 뭐 그냥 대충 그 블로그나 뭐 일기장 쓰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기장도 주 5일 하면 힘들어요. 네, 일기를 5일 쓰기 힘들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누가 남이 봐도 재밌는 내 일기를 5일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거의 노동이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노동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결국 그래서 대박을 쳤고 학자금 마련은 뭐 물론이고 이분이 거의 저희 콘텐츠 업계에서는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드롬이지. 저게 되네. 네. 저게 되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책에 이제 어쨌든 그 잡지에 나온 부분은 진정성 월간 이스라는 진정성을 통해서 뭐 독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열광한 그 진정성이란 게 뭔지가
뭐 말은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진정성? 여기서는 그 진정성이랑 투명성이랑 같이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자 준비할 때 글쓰기 배울 때 장문 혹시 수업 들은 적 있으세요? 장문 수업이요? 네. 저는 수업은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이제 장문이란 건 이제 기자 준비하시는 분들만 많이 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논술이랑 장문을 보통을 시험을 많이 보는데, 그렇죠. 논술은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고, 장문은 약간 그 PD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약간 좀 뭐 제시어 하나 줍니다. 뭐 이렇게 뭐 하얀 깃발 사진 하나 보여주고 자유롭게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저희 중앙일보 입사했을 때 장문 시험 주제 뭔지 기억나세요? 저희 그 무슨 깃발 들고 있는 아랍 여성분 사진이요? 사진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랐으면 되는 건데요. 하나가 이제 남궁 씨가 얘기했던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아랍 여성, 아랍 국적의 여성이고, 하나는 그 수통에 물을 담고 있는 웅덩이에 있는 웅덩이에서 수통으로 물을 담고 있는 병사. 그거예요. 압록강 물 담고 있는 국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프린트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서 맞아.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걸로 써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걸로 쓰셨나 봐요. 아니 저도 그걸로 썼는데 썼어요? 너무 프린트가 불명확해서 제 쓰고 나서도 제대로 쓴 게 맞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과거 시험 보듯이 뭔가 주제를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그쵸. 자유롭게 써봐라. 약간 논술은 일하는 느낌으로 쓰고 장문은 새벽 감성으로 쓰는. 맞아요. 네. 맞아, 새벽 감성. 그래서 장문 쓸 때 저는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그냥 뭐 자기가 겪은 경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면서 뭐 해라. 그래서 좀 그래야 진정성이 있어서 와닿나? 뭐 이런 생각을 수업을 들으면서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이스라 작가도 매일 일간 이스라 쓰면서 이제 뭐 과거의 스라, 미래의 스라, 현재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자기 주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고백, 자기 노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친밀함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걸 읽는 대중들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심으로 좀 와닿겠죠. 내 그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이런 걸 보면 재밌다고 느꼈던 게 유튜버들 보면은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보면 다 형 아니면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형은 이 형은 찐이야. 뭐 이 형은 그쵸. 언니 진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특성이잖아요. 언니 형으로 부르고 하는 게. 근데 그걸 보면서 왜 항상 저런 팔로워들 많은 분들은 형이랑 언니가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부를 정도의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진정성이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고백, 자기 노출이라는 게 자기 약점까지도 그냥 다 보여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쪽팔린 부분도 내가 그냥 다 보여줄 테니까 그만큼 유튜브 시청자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야. 이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거겠죠. 우리도 채널 운영하면서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저희가 직독 플러스 잡설이니까 직독은 좀 정론 직필 느낌으로 좀 제대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고 잡설은 우리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는 건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재밌다. 그러니까 잡설. 네, 그래서 제 애청자분에게 들었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백희연 씨는 언제 결혼을 했고 지금 어떤 남편이 어디 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아요. 뭐 얼마 전에 어디로 신혼여행 다녔고. 왜냐면 그 사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뭐 우리도 어떻게 됐는지 좀 알거든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할 정도로 듣는 거 보는데 그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람을 우리가 물론 이 스마트폰 건너지만 맞아요. 그걸 느끼면 뭔가 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맨날 그 딱딱한 얘기만 하고 우리에 대한 아무런 노출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안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진정성이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렇게 뭔가 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부작용 같은 거. 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은 이제 실제 성격이랑 이미지가 좀 달라도 이제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를 한 나머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프리지아의 사례가 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은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 명품 주저하지 않고 사는
당당한 금수저. 하울 뭐 이런 거. 예. 네. 플렉스하고. 하울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쵸. 프리지아가 되게 있는 집에서 되게 뭐 비싼 집에서 비싼 집? 그러니까 뭐 좋은 집. 그러니까 프리지아에 대한 기대하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보통 뭐 언니인데 돈 쓰는 거 팍팍 쓰면서 감각 있고 집에 돈이 힙하고. 많으니까 남자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딱 하면서 매력을 느끼면 해주고 쿨하고 되게 네. 솔직하게 연애하고. 네. 뭔가 그 진짜 언니 그 자체. 그러니까 요즘에 한 타겟층이 제가 봤을 때 2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언니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이분이 뜬 게 하울링이라는 게 약간 명품을 사서 이게 언박싱을 하는 그런 거예요. 하울이 이제 보통 돈을 막 쓰는, 그러니까 그날 뭐 지르는 날 그런 걸 이제 하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하울 뭐 이렇게 했다 컨텐츠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물건 사가지고 막 여러분 뭐 하면서 이건 했어요 막 언박싱하면서 보여주고 다음 뭐 물건 보여주고. 정말 안 어울린다. 네. 당신이랑. 저는 안 하는 거라. 백희연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백희연이 진짜 소비의 여왕인데. 진짜 명품 모르는 게 없고 이 템 넘어가지 못했을 텐데 거의. 그러니까 더 재밌을 뻔했네요. 네.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기 하울링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짝퉁을 많이 샀다 이러면은 진정성에 그게 없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프리지아 영상이나 뭐 이런 데 달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많죠. 댓글도 많은데 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가 있는데 인플루언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비난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로서의 이미지나 실제 그 사람의 본인이 조금 이제 달라지면은 거기서 오는 비난 그런 사이버 불링까지 좀 나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연예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의식이 바뀌어서 뭐 옛날에는 뭐 90년대에는 열애설난 연예인이 막 나와서 사과하고 이랬잖아요. 방금 카메라 앞에서 막 맞아요. 나 30살 네, 울면서 그렇죠. 박준영 씨 막 기자회견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 건가. 그 열애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근데 이제는 그래, 물론 아직도 특히 여성 아이돌에 대해서는 막 그런 과도한 게 있죠. 특히 뭐 남성 아이돌도 피할 수 없고 아이돌은 좀 그렇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반 연예인에 대해서는 뭐 그런 기대는 안 하잖아요. 뭐 연예인이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뭐 카메라 꺼졌는데 서로 안 친하다는 게 뭐 큰일은 아닌 거잖아요. 뭐 방송 잘하네 정도인데 유튜버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아직도 이제 내가 아는 언니가 진짜 그 언니여야 돼. 내가 아는 형이 뭐 그래야 돼라는 게 여전하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나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팅이랑 좀 접점을 가지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제가 그 몇 해 전, 10년 전쯤 어떤 화장품 회사의 임원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인플루언서가 막 크게 뭐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아니 우리 회사가 인플루언서한테 그 화장품 마케팅을 맡기려고 하더니 몇 천을 달라고 하더라. 그 단순히 그냥 언급만 하는 건데 한 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러면서 인플루언서가 대체 뭐길래 이러냐 몇 천만 원이나 하냐.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게 왜 그때 당시부터 좀 태동을 하고 있었던 게 그 좀 광고 같지 않은 광고를 하는 곳 뭐 사람들이잖아요. 인플루언서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내 돈 내산 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광고라고 붙어 있어도 그게 뭔가 내가 진짜 진정성 있게 내가 사실 써봤는데 이건 진짜 좋아해 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고 막 쇼 프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효과가 있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플루언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유현준 교수가 자주 나와서 하는 것 중에 시선이 근데 유현준 교수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선이 권력이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이 높은 거고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권력 아래에 있는 건데 이게 서로 보면 상관없겠지만 한쪽만 보게 되면 이제 보는 사람이 높다는 건데 맞아요. 인플루언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인스타에 올린 것도 보고 뭐 유튜브에 오늘 올린 것도 보고 뭐 아이돌 덕질도 비슷하죠. 근데 그들은 나를 못 보잖아요. 특히 팬이면은 이런 정서짓고 가면 제가 하는 인플루언서들한테는 뭐 댓글 달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저를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약간 그 권력적으로 보면은 인플루언서가 물론 더 돈도 잘 벌고 하겠지만 약자에 놓여, 그러니까 가불관계로 봤을 때는 그거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그 인플루언서랑 저널리스트가 뭐가 다를까라는 얘기도 해보면, 저널리스트는
자기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네. 모르는데 우리는 내 사회를 보고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선이 거꾸로 가 있으니까 일반인 분들이 그거에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옛날식의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난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하니까 그런 인플루언서에게 보내는 그런 애정이랑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소비자들이 더 우위에 쓴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참 되게 복잡한데 권력관계 얘기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인플루언서 그런 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복잡하게 봐야 될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게 그냥 무슨 뭐 유튜브로 뭐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되게 흥미로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업계 두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좀 이야기 먹히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그쪽이 그분이 유튜버를 안 하도 그분이 뭐 어떻게 얘기한 게 엄청 업계에 울림을 주는 그런 분들도 업계마다 계신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인플루언서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인플루언서 얘기는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간은 대충 마무리돼서 1부를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다음 주 2부에서 또 인플루언서 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